아주 완벽하게 생색을 내는 작업입니다. 꼭 하세요. 본네라고 하는 자판기 같은 느낌인데 참 어렵다, 어려워. 따봉이고 대표도 따봉이죠.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좀 편하실 거예요. 안녕하세요, 경근당근입니다. 오랜만에 혼자서 얘기하는 Q&A 시간이 돌아왔는데요. 뭐 Q&A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냥저냥 꿀팁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7월 부가세 영상 끝나고 부가세 신고 꿀팁 만들어드린 이후로 꿀팁 영상은 또 처음인 것 같기는 해요. 이번에는 어떤 꿀팁을 갖고 왔냐면요. 바로 세무대리인의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. 사실은 제가 어떤 거를 알려드릴지 정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솔직히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고 뭐 하나라도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그리고 우리 취준생 여러분, 그리고 지금 이미 취업을 하신 신입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꿀팁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하반기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꿀팁을 만들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하반기에는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. 왜냐면은 상반기에 갑자기 이렇게 할 일이 정말 많아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? 왜냐면은 갑자기 할 게 없어져요. 할 게 없어진다?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신고 기간들이 다 몰려있거든요. 근데 하반기에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는 거 외에는 딱히 큰 신고들이 없어요. 중간에 사실 뭐 10월 예정 부가세 신고도 있긴 하지만 야근 안 해도 할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그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수분들이 하는 말씀이 하반기에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.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을 해주시나 봐요. 댓글에도 몇 번 봤었고 저도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뭐 저도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일을 찾아서 하고 싶어하는 직원이 얼마나 있을까요? 일이 없으면 안 하고 싶은 게 이 대한민국 일개미의 직원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일을 찾아서 해야 된대. 참 어렵다, 어려워. 이런 게 참 어렵잖아요. 근데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게 이걸 찾아서 일을 했어요. 근데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이건 판단하기 정말 힘든 일인데 신입분들한테는 그 일을 찾아서 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론이 정말 길었지만 그래서 제가 올바른 일을 찾는 거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자 좀 몇 가지를 찝어드리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경근당근이 일을 찾아서 드릴게요. 별거 없어요. 저도 똑같은 직원이기 때문에. 첫 번째, 원천세 신고입니다. 사실 하반기에 가장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원천세 신고예요. 왜냐면 상반기에도 원천세 신고 당연히 하죠. 똑같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할 게 원천세 신고밖에 없어요. 상반기에는 되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와중에 원천세 신고는 계속 있는 거고 원천세는 빨리 끝내놓고 다른 일들 한다. 이렇게 보면 되지만 하반기에는 이 다른 일들이 없어요. 원천세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원천세만 집중하면서 천천히 쉬엄쉬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시기에 원천세를 최대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1년 내내 잡고 있지만 이게 바쁠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하다 보니 실수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하반기가 들어서면은 원천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기 천천히 보면서 그 앞전에 신고했던 내역까지 한번 다 보는 거예요. 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반기가 적합하거든요. 매월 말부터 매월 초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기간이잖아요. 그 10일 기간 동안에는 원천세만 하세요. 한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좀 오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상반기에 조금 잘못되었던 부분 오류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에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세팅해주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원천세를 좀 유심히 보면서 신고를 매달 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원천세 신고를 하되 꼼꼼히 하고 세팅까지 진행하자.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살짝 상반기에 바빠가지고 어영부영 뭔가 너무 힘들어졌던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천천히 다시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에 실수할 수 있었던 것들을 한 번 더 다시 바로잡고 더 좋은 방향의 세팅을 하는 그런 원천세 신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부터는 진짜 정해지지 않은 거지만
스스로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스스로 이런저런 일들 하반기에 많이 겪어보면서 미리 해놓으면 좋다라고 느껴서 말씀해드리는 겁니다. 이 작업을 해놓으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 좀 편하실 거예요. 저는 항상 하는 게 전자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국세청에서 자료를 끌어다가 전표 입력을 하잖아요. 저는 그 작업을 미리 해놓습니다. 하반기에. 보통 상반기에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은 1월에서 6월까지 한 번에 끌어다가 이제 뭐 전표 입력을 하잖아요. 그거는 상반기에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치지만 저는 하반기에는 그만큼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7월에서 9월 거 3개월치를 다운을 받아서 미리 입력을 해놓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. 3달 주기여도 되고 한 달 주기여도 되고, 왜냐면은 보통 세금계산서나 그런 자료들이 그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다 넘어오거든요. 그래도 한 달, 2달치는 미리 땡겨서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런 작업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6개월치를 한 번에 끌어서 입력하는 거랑 3개월치 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. 이렇게 업로드를 저는 좀 시간이 남을 때 아무리 늦어도 9월까지는 꼭 해놓는 편이에요. 그래야지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 작업이 진짜 좋은 것은 저희가 거래처 대표님들이랑 맨날 소통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대표님들도 저희한테 사업의 특이사항을 매번 전달을 해주시기가 어려워요. 예를 들어 진짜 사업장 주소 이전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말을 안 해주면 저희 모르잖아요. 저희는 그걸 모르고 넘어가고 신고 때 갑자기 딱 보는 거니까. 그렇게 되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. 미리 업로드를 하게 되면서 세금계산서 뭐 평소처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임대료 이거 아니었는데?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바뀌었네? 아니면은 중개수수료가 갑자기 끊어져 있어요. 결제한 게 있어요. 그러면 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럼 그때 전화해서 저희 사업자 등록증 주소 바꿔야 되는데 바뀌었나요?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상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별거랍니다. 이 작업을 무조건 해주고 있어요. 10월에는 예정부가세 있어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7월에서 9월까지를 굳이 끌어다가 업로드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저는 그 굳이를 꼭 하는 이유가 뭐 그런 특이사항을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대표님들은 어떤 것까지 저희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미리 해놓는다? 그러면 사수한테도 따봉이고 대표한테도 따봉이죠.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그냥 하루에 업체 2개, 3개만 잡고 그거 업로드 조금만 하면서 해도 충분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하면서 뭐 계정 과목 앞전에 잘못 들어가 있던 것도 수정도 해주고 그런 작업 하시면은 솔직히 이거는 뭐 내년 부가세 신고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거는 저는 꼭 하기를 추천드려요. 꼭이요. 꼭 하세요. 만약에 안 되면 7월에서 9월까지 했어요. 그럼 11월이 됐을 때는 10월 것만 한 번 더 끌어오고 12월이 됐으면 11월 것까지만 해보고, 사실 이게 뭐 했던 거 또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앞전에 제가 입력해놨던 거랑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. 이거는 뭔가 좀 알짜배기로 시간이 남거나 정말 심심하거나 너무 나 일하는 척 하고 싶어, 일하는 티 내고 싶어, 이럴 때 하면 좋은 거 있습니다.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현황 확인하는 거예요. 이거는 뭐냐면 홈택스에 저희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각자 등록을 하잖아요. 등록을 해야지 홈택스에서 그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받아올 수 있는데, 그 신용카드가 가끔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재발급을 받으시거나 분실을 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셨어요. 아니면 신규 카드를 발급을 하셨어요. 그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걸 등록을 안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새로 재발급 받을 때마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놓치시는 경우가 열에 8은 늘 놓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 카드 내역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나와요. 그럼 그제서야 대표님한테 내역 달라고 해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정말 귀찮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하반기에 정말 할 거 없거나 뭐 그럴 때 홈택스에 들어가서 등록된 내역 딱 캡처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다 문자를 보냅니다. 혹시 이 카드 외에 등록 안 돼 있는 카드 있으면 말씀해주세요. 그러면은 무조건 나와요. 무조건 나와. 이게 2년 전에 발급받은 것까지 막 다 나와요. 되게 재밌죠? 재밌죠? 어떻게 분명히 매번 체크를 하는데 왜 매번 뭐가 누락되어 있을까? 그동안 뭐 누락되어 있는 경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대표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 사실 저희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뒤에서 장부만 봐주고 있으니까 대표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. 그냥 맨날 세금만 내라고 돈 내라고 하는 자판기 같은 느낌인데
사실 그렇지 않잖아요. 우리 뒤에서 일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티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로 신경 써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돼요.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기 좋은 가장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연락 한번 하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. 이 문자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마 뭐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대표님들이나 뭐 위에 사수분들께도 예쁜 짓인 느낌. 이제는 저는 뭐 그걸로 소통을 굳이 하지는 않지만 신입일 땐 좀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긴 해요.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주 완벽하게 생색을 내는 작업입니다. 그 정도만 해줘도 사실 하반기 그냥 쑥 다 지나가거든요? 왜냐, 이게 시간이 많고 한가한 것 같지만 그래봤자 5개월밖에 없어요, 시간이. 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충분히 많이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. 이 외에 다른 것을 더 한다? 그거는 뭐 그럴 거면 내가 세무사가 됐지 뭐.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진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거 많이 하는 겁니다. 이거는 뭐 근데 제가 한 가지 필수로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가결산은 좀 필수로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건 제가 굳이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웬만한 회계사무실에서 가결산 안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뭐 굳이 내가 찾아서 일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일로 되어 있는 게 가결산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거든요. 그치만 시간이 남을 때 그 가결산으로도 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보통의 가결산은 6월 말일까지만 한단 말이에요.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딱 상반기만 그냥 결산을 미리 해보는 거. 만약에 안 한다? 여기는 가결산 안 시키던데요? 그래도 하세요.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더 좋아요. 하셔야 돼요. 그거를 하셔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느 정도 속도도 나고 이 업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거든요. 그리고 하반기도 한가하기도 하고 가결산이라도 안 하면 진짜 할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앞전에 알려드린 전표 입력하고 뭐 신용카드 그거 보고 원천세 신고 어디까지 됐는지 잘 확인하고 하면은 가결산은 숟가락만 얹으면 끝나요. 가결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6월 말일까지 가결산을 끝냈잖아요. 6월까지 한 가결산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이후에도 10월이 넘어가면 9월 말일까지 또 할 수 있잖아요. 9월 말일까지 한 번 더 하세요. 근데 전 업체를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. 6월 말일까지 가결산을 했을 때 보통 그 통계들이 나오잖아요. 특별한 사항이 있는 곳들만 9월까지 가결산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.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. 이런 곳들 또는 매출과 매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곳들. 시즌 장사 하시는 곳들. 뭐 예를 들면 뭐 수영장이나 아니면 워터파크 아니면 뭐 스키장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계절별로 매출과 매입이 확 뜨고 가라고 막 이러잖아요. 이런 곳들은 주기적으로 좀 결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이거는 그냥 시간이 남았을 때의 경우예요. 굳이 하라고는 안 하는데 6월까지 결산을 다 전업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을 더 찾아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치 한 번 더 끌어서 결산해보시면 또 달라요. 분명히 6월까지만 해도 이만큼의 경비가 모자랐는데 갑자기 3개월 만에 경비가 이만큼 샥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현황을 지켜보면 여기는 결산을 꼭 6월 넘어서 한 번 더 해봐야겠다. 이렇게 또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작업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6월 넘어서서 그 이후에도 12월까지 갔는데 막 뭔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9월까지 한 가결산에서도 문제가 많은 업체들은 11월 말 가결산까지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사무실별로 조금 체계가 좀 달라서 가결산이 아예 해야 되는 것처럼 규칙을 정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자율적으로 하는 곳에 다녔을 때 저는 보통 6월까지 전업체 하고 거기서 9월까지 해야 되는 업체들 좀 발라서 9월까지 하고 9월까지 했는데 좀 심각하다 하는 곳들만 11월까지도 결산을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. 이 시스템이 저한테는 좀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하지만 상반기에 결산하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상반기에는 이제 1월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결산을 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.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생기고 해서 최대한 하반기에 남아있는 시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뭐 하반기에 사실상 12월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12월 것까지 끌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. 11월까지. 뭘 해도 파악이 잘 안 된다.
이런 식으로 한 달 한 달 결산을 계속 해보면서 한 업체의 한 달마다 변해가는 손익계산서만 봐도 파악하시기엔 좋으실 거예요. 사무실에서 여유로운 하반기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 약 4가지 정도 알려드렸는데요. 첫 번째는 원천세 신고, 두 번째는 전자전표 업로드, 세 번째 신용카드 미등록 확인, 네 번째는 가결산이었습니다. 이 정도만 해도 사실 하반기는 그냥 무난하게 무던하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. 컴퓨터 앞에서 멍 때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. 이 외에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지만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저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딱 이 정도까지의 선이 제일 적당한 하반기의 업무이지 않을까. 이 외에도 시간이 남는 건 그 여유를 즐겨야 돼요. 그 체력 열심히 모아서 상반기에 써야 되거든요. 저희 하반기에 일 안 한다고 꿀 빠는 직업 아니잖아요. 하반기에 미리 끌어와서 한다고 상반기에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보통 이런 질문을 한번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하반기에 일을 미리 해놓거나 하반기에 무언가를 많이 해놓으면 상반기에 야근 안 하나요? 그랬으면 이 업종에 야근이 애초에 없었어야 됩니다. 저희 세무대리인들이 미룬이어서 야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신고 기간이 완전히 다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. 사실 하반기에 그 어떤 것들을 막 하려고 하더라도 야근을 피할 수가 없어요. 피할 수가 없어. 이 외에 없는 일을 끌어와서 내가 미리 할 수는 없어요. 우리는 항상 과거 사건의 결과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 미래로 가서 일을 할 수는 절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하반기에 막 어떤 좀 뭐 속된 말로 꼰대가 난 너였으면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야근 안 할 거야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.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있는데 상반기에 야근 안 하는 사람 본 적은 없어요. 그건 절대 없는 말이야. 그건 절대 할 수 없어. 하반기에 그걸 아무리 몰아서 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야근을 안 할 것 같았으면 이 세무대리인의 야근이라는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온 여러분이 없었어야 돼요. 어제 화가 나는데. 저도 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상반기에 야근 그렇게 몰아서 하고 하반기에 갑자기 확 한가해지고 하면 진짜 일 밀어놨다가 몰아서 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이 업계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저도 속상하고 억울하거든요. 진짜 나름대로 우리도 적절하게 신고기간 배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. 아무튼 그래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상 많이 없는데도 끌어서 이만큼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다 했어요. 다 한 상태에서 남는 시간에 대해 죄책감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. 할 게 너무 없어요. 너무 눈치가 보여요.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지 마세요. 어차피 저희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요. 뭘 하시더라도 늘 나는 할 만큼 했다.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것까지만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여유를 충분히 즐기면서 천천히 스무스하게 상반기를 준비하시면 돼요. 뭐 상반기 준비라고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뭐 놀 수 있을 때 노셔야 되고요. 휴가 많이 쓰시고요. 운동도 좀 하시고 일을 막 너무 많이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최소한으로 상반기에 좀 편할 수 있는 내 스스로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요. 딱 이것만 하세요. 더 이상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나서도 뭔가 더 배우고 싶고 하신다면 그때는 경근당근 유튜브를 봐주시거나 세무회계 관련 뭐 그 강의 같은 거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지금 저는 천천히 여유롭게 우리 이 시간 즐기면서 하반기 보내보도록 해요.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세무대리인이 하반기에 하면 좋을 것들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경근당근만의 꿀팁도 약간 전수를 해드렸고요.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는 또 어떤 걸 할지 아주 고민이 많은데요.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유익한 영상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잘 버텨보아요 우리.